명절 아침이었다. 해가 일찍 떴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김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허리가 뻐근했다. 밤새 자세가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손으로 허리를 주무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시계를 봤다. 아침 6시 반.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명절이라서 그랬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었다. 화장실에 갔다.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흰 머리가 많았다. 주름도 깊어졌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늙었네. 혼잣말을 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젊었던 것 같은데. 거실로 나왔다. 조용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째깍째깍.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우유, 반찬 몇 가지. 그게 전부였다. 예전에는 냉장고가 가득 찼었다. 명절 전날이면 아내가 장을 봐왔다. 고기, 나물, 전 부칠 재료, 과일. 냉장고에 넣을 공간이 없어서 바닥에 놓기도 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철수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식탁을 봤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다. 의자를 하나 빼서 앉았다.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다른 집 창문에서 불빛이 켜졌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명절 아침이었다.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철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다. 큰아들에게서였다. 아버지, 명절 잘 보내세요. 올해는 처가 쪽 행사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송금했으니까 맛있는 거 드세요. 그게 전부였다. 철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괜찮다라고 쓸까? 알았다라고 쓸까? 아무것도 맞지 않았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다시 식탁을 봤다. 비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쯤 북적였을 것이다. 아내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아들 둘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시끄러웠지만 그게 좋았다. 지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으로 갔다. 밥을 하기로 했다. 혼자라도 명절이니까. 밥은 지어야 했다. 쌀을 씻었다. 찬물에 손을 넣으니 차갑고 시렸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했다. 관절염이 있었다. 주날엔 더 심했다. 그래도 계속 씻었다. 쌀뜨물이 뿌옇게 흘러갔다. 1번, 2번, 3번. 예전에 아내가 하던 대로 했다. 3번은 씻어야 밥이 제대로 돼. 아내가 그렇게 말했었다. 철수는 그때 귀담아 듣지 않았다. 밥은 아내가 하는 거였으니까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혼자 하고 있었다. 쌀을 밥솥에 넣고 물을 부었다. 스위치를 눌렀다. 밥솥에서 소리가 났다. 냉장고를 다시 열었다. 김치를 꺼냈다. 반찬 몇 가지도 꺼냈다. 시금치 나물, 콩자반, 멸치볶음. 접시에 담았다. 예전처럼 예쁘게 담지는 못했다. 그냥 덜어 담았다.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가만히 봤다. 초라했다. 명절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허전했다. 전도 없었고 나물도 부족했고 고기도 없었다. 예전에는 상이 가득 찼었다.
갈비찜, 전, 나물, 떡국, 과일. 창 위에 놓을 공간이 없을 정도였다. 아내가 며칠 전부터 준비했었다. 이번엔 갈비를 좀 더 넣을까? 파전은 몇 개나 부칠까? 그런 고민을 하며 장을 보러 갔었다. 철수는 그때 별 관심이 없었다. 당신이 알아서 해. 그렇게 말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밥이 다 됐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왔다. 뚜껑을 열었다. 하얀 쌀밥이 보였다.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다. 한 그릇. 예전 같으면 여러 그릇을 퍼야 했다. 아들들 것, 손주들 것, 자기 것. 지금은 한 그릇이면 충분했다. 식탁에 앉았다. 혼자. 상을 봤다. 밥 한 그릇, 김치, 반찬 몇 가지. 이게 명절상이었다.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웃지 않았다. 그냥 젓가락을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했다. 예전에는 다 같이 말했었다. 잘 먹겠습니다. 손주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아들들이 웃으며 따라하고. 지금은 혼자였다.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밥이 문제가 아니었다. 입맛이 없었다. 억지로 삼켰다. 김치를 집었다. 집었다. 아삭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역시 맛이 없었다. 밥을 몇 숟가락 더 먹었다. 그리고 멈췄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배는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다.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탁을 봤다. 반도 안 먹은 밥그릇. 조금 덜어낸 반찬들. 이게 명절 아침이었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깊고 긴 한숨.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밥은 식어갔다. 철수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밥을 먹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명절 옷을 입은 가족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할머니 손을 잡은 아이, 아버지 어깨에 올라탄 아이. 철수는 눈을 감았다. 기억이 떠올랐다. 10년 전쯤이었을까? 아니, 어쩌면 15년 전. 그때도 명절이었다.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바빴다. 여보, 일어났어요? 애들 오기 전에 청소 좀 해줘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일어나 거실을 청소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창문을 닫고 소파를 정리했다. 1시간쯤 지나자 초인종이 울렸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뛰어들어왔다. 왔구나. 철수는 웃으며 손주들을 안아 올렸다. 무거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고생했어. 작은 아들도 왔다. 아직 결혼 전이었다. 아버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니다, 괜찮아. 앉아 있어. 거실은 금방 시끄러워졌다. 손주들이 장난감을 꺼내 놀고 아들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는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다. 자, 다 됐어요. 모두 앉으세요. 아내의 말에 모두 식탁으로 모였다. 상이 가득 차 있었다. 갈비찜, 전, 나물, 떡국, 과일. 우와, 할머니 대박. 손주들이 소리쳤다. 많이 먹어라.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철수는 상끝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아내가 손주들 그릇에 떡국을 떠주고 며느리가 반찬을 나눠주고 큰아들이 동생과 농담을 주고받고 그 소리, 그 웃음, 그 따뜻함. 철수는 행복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가슴속 깊이 느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명절이구나.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모두 거실에 남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다.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래, 그래. 철수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손주들에게 쥐어줬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손주들이 웃으며 달려갔다. 저녁이 되어서야 모두 돌아갔다. 아버지,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래, 너희도 조심해. 현관문이 닫혔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철수와 아내만 남았다. 아내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여보, 오늘 애들 많이 먹더라. 그러게. 준비한 보람이 있네. 다음에도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 그러게. 철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그날이 그렇게 특별한 줄 몰랐다.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명절이면 가족이 모이는 게 당연하다고. 매년 이렇게 될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철수는 눈을 떴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는 식은 밥과 반찬만 남아 있었다. 혼자였다. 기억 속 그 따뜻한 풍경은 이제 없었다.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일주일을 버티지 못했다. 철수는 그때 무너졌다. 아내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아들들이 번갈아 찾아왔다.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큰아들이 말했다. 하지만 철수는 거절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편해. 사실은 편하지 않았다. 외로웠고 힘들었다. 하지만 아들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 살기로 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 아내가 해주던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 밥, 빨래, 청소. 서툴렀다. 밥을 태우기도 했고 빨래를 잘못 돌려서 옷이 망가지기도 했다. 그래도 익숙해졌다. 2년째 되니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명절은 여전히 힘들었다. 아내 없는 명절은 의미가 없었다. 상을 차릴 필요도 없었고 준비할 이유도 없었다. 아들들도 이젠 오지 않았다. 큰아들은 처가 일정이 바빴고 작은아들은 아내와 시댁을 오가느라 바빴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매번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다. 철수는 이해했다. 아들들도 자기 가정이 있었다. 자기 우선순위가 있었다. 늙은 아버지는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철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자기 부모님보다 아내와 아이들이 우선이었다. 명절에도 처가를 먼저 갔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꼭 갈게요. 그렇게 말했었다. 지금 아들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과 똑같았다. 돌고 도는 것이었다.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인생이 이런 거구나. 자기가 했던 대로 돌아오는 거구나. 핸드폰을 다시 꺼냈다. 작은 아들에게서도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아버지, 명절 잘 보내세요. 아내 친정에 갔다가 저녁에 갈게요. 저녁. 그때쯤이면 몇 시일까? 8시, 9시. 그때쯤 와서 잠깐 얼굴 보고 가는 거겠지. 철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올 필요 없다고 쓰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아들이 섭섭해할 것 같았다. 그냥 내버려 뒀다. 식탁을 정리했다. 밥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다. 남은 밥을 버렸다. 아까웠지만 먹을 수 없었다.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만 들렸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왔다. 철수는 채널을 돌렸다. 다른 채널도 비슷했다. 명절, 가족, 행복.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왔다. 텔레비전을 껐다.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째깍째깍. 철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책을 읽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될 것 같았다. 산책을 갈까 생각했다. 하지만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명절에 혼자 걷는 노인.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일 것 같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좋은 날씨였다. 명절답게. 하지만 철수에게는 의미 없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혼자였다.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큰아들의 메시지, 작은아들의 메시지. 짧고 형식적이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의무감에서 보낸 메시지 같았다.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답장을 쓰지 않기로 했다.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점심때가 됐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다.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점심을 먹을 이유가 없었다. 그냥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흰 천장. 아무것도 없었다. 눈을 감았다. 졸음이 왔다. 그대로 잠들었다. 꿈을 꿨다. 아내가 나왔다. 여보, 일어나요. 애들 왔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철수는 일어났다. 거실에 아들들이 있었다. 손주들도 있었다. 아버지. 모두 웃고 있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자, 모두 앉아요. 아내가 말했다. 모두 앉았다. 따뜻했다. 행복했다. 철수는 웃었다. 그리고 눈을 떴다. 꿈이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혼자였다. 철수는 몸을 일으켰다.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2시간이나 잤다. 몸이 무거웠다. 머리가 멍했다.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갔다. 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목이 말랐다. 한 컵을 다 마시고 한 컵을 더 마셨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창밖을 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작은 아들이 온다고 했다. 저녁에. 철수는 기다렸다. 저녁이 8시가 됐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문을 바라봤다. 초인종이 울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울리지 않았다. 8시 반이 됐다. 여전히 조용했다. 9시가 됐다. 핸드폰이 울렸다. 작은 아들이었다. 철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그래. 아버지, 죄송한데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처가에서 일이 좀 생겨서요.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그래.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괜찮다. 철수는 짧게 대답했다. 진짜 죄송해요, 아버지. 괜찮다고. 건강 챙기시고요. 밥 드셨어요? 먹었다. 그럼 됐어요. 아버지, 그럼 끊을게요. 사랑해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다.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허전했다. 하지만 놀랍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작은 아들도 오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도 기다렸던 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다. 혹시 오지 않을까? 혹시 얼굴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역시 오지 않았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길고 깊은 한숨.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가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화면만 봤다. 시간이 흘렀다. 10시가 됐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물을 마시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가 하나 더 와 있었다. 큰아들이었다. 아버지, 내일 시간 되시면 전화 드릴게요. 오늘 바빠서 통화 못했네요. 죄송해요. 철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핸드폰을 소파 위에 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아파트 불빛들이 켜져 있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철수도 각자였다. 혼자. 명절이 끝나가고 있었다. 아침에 시작된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익숙했으니까. 이제는. 철수는 침실로 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하루를 보낼 것이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그게 남은 일이었다. 철수는 천천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다시 아내를 만났다. 여보. 아내가 웃고 있었다. 미안해. 철수는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아내가 손을 내밀었다. 철수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명절이 지나갔다. 빈 식탁만 남았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